김승우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계의 성학 10도가 10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그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하겠다. 그 시간으로는 4시간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앞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막바로 성학 10도 1도부터 공부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앞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려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20번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하십시오 해가지고 늘릴 수가 없어서 첫 시간, 1시간은 이제 좀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식으로 성학 10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이퇴계 선생님이 68세, 68세에 이제 그린 그림이 성학 10도입니다. 먼저 도하고 화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화는 뭐 풍경화, 인물화 이런 화고, 도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은 요 노란 책, 제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 성학 10도를 한번 그려서 복사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도서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서양말로 다이아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이아그램. 예. 그럼 이제 요거는 끄시고 1시간 있다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요 성학 10도는 먼저 이제 퇴계 선생님 생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퇴계 선생님. 그러기 전에 도서관에서 미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구입해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책 사오셨습니까? 미안하지만 책 사오신 분들이 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거의 다 사오셨네요. 안 사오신 분들은 책 이름이 성학 10도고 번역했는 사람은 이광호, 연세대학 교수하다가 정년 퇴직했는데 이광호 교수가 번역을 했고, 출판사는 홍익 출판사입니다. 홍익 출판사. 이 책을 1900년대 초에 북경대학에 유학을 가셨던 김경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나중에 고려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그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역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광호 교수가 번역한 여기 그래도 그 중에서 100% 좋다고는 칭찬 못 하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광호 교수가 서양 철학적인 용어를 조금 이상하게 썼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제가 이 책에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천천히 20주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언제 태어나셨나 하면 서기 1501년에 태어났습니다. 1501년. 1501년은 언제냐면 연산군 7년입니다. 연산군 7년. 서기 1501년 1501년은 연산군 7년. 그럼 이제 선조가 17살에 임금님이 되는데 그때 퇴계 선생님이 67살입니다.
그 선조가 퇴계 선생님 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경연하는 걸 합니다. 임금 앞에서 강의하는 거죠. 근데 강의를 하니까 17살짜리 임금이 너무 어려운 철학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해주이소. 그래서 한 번 더 안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성학십도를 그려서 상소를 합니다. 신은 늙고 힘없고 병들어서 글씨도 잘 안 되고 삐뚤삐뚤 돌아가니까 젊은 붓글씨 잘 쓰는 학자를 뽑아가지고 아마 한석봉이 뽑혔을 겁니다. 다시 열폭 병풍을 만들어서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한번 읽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읽어라. 그 다음에 작게 만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시로 봐라. 이렇게 열폭 병풍을 그린 겁니다. 그게 성학 10도입니다. 그럼 퇴계 선생님이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는데 67살에 선조가 17살, 선조 3년에 돌아가셨어요. 67, 68, 69에 돌아가셨습니다. 1970년에. 그러면 그때 이제 선조 때의 학자들, 퇴계 선생님이 1501년생인데 율곡 선생님은 몇 년생이냐? 1536년생입니다. 1536년. 이율곡 1536년. 이율곡 선생하고 동갑이 정철, 송강 정철이 1536년생입니다. 그보다 2살 작은 분이 학봉 김성일, 의성 김씨, 학봉 선생은 오형제인데 학봉이 넷째인가 그래요. 학봉 김성일 선생이 1538년생. 그 다음에 그분보다 4살 작은 1542년생이 하회, 서해 유성룡, 선조 때 영의정 해가지고 모시고 신의주까지, 신의주가 아니고 의주입니다. 의주까지 피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보다 3살 작은 1545년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1545년생입니다. 그 외에도 그때 인재가 버글버글했습니다. 선조 때 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 때에 조선의 인재들 최고로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종 때에 사화도 일어나고 계속 조선시대 때 4대 사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무오사화, 을사사화, 하고 사화도 그때에 발생합니다. 앞에 옴기니의 말, 번역했는 사람의 말이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데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8페이지 중간에 이상은 선생이 일찍이 성학십도를 번역했다. 그 88페이지 쭉 밑에 내려가면 이상은 박사의 번역본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이걸 번역한 이광호 교수가 이상은 선생님의 번역을 크게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칼튼의 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한 마이클 칼튼의 성학십도 번역반 폰. 마이클 칼튼이라는
미국 학자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성학십도를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 마이클 칼튼 책을 저도 이제 올 봄에 교육대학에 장윤수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마이클 칼튼 성학십도 있나 했더니 예 있습니다 하면서 한 권 복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중국 철학 이야기를 해놨어요. 마이클 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개 성학십도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앞에 상당 부분을 중국 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중국 철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밑에서부터 거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서 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평생토록 공부했는 공부가 주자입니다. 주자학. 주자락하는 분은 이름이 희죠. 희. 기쁠 희자 밑에 접 4개 들어있는 희자, 희. 주희하는 분의 학문을 퇴계 선생님은 평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희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남송시대 때 학자인데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희, 보통 이름 안 부르고 주자락하고 부르죠. 자, 그죠? 주자. 주자는 1130년에서 1130년에 태어나가지고 70년 살고 12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자가. 우리 선조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 책이 주희책입니다. 주희. 그럼 주희의 작품 중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읽었던 책이 사서집주하는 거거든요. 사서 아시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주희하는, 주작하는 분이 평생을 사서를 추석했는 거예요. 그게 주자의 평생 작업이 사서집주입니다. 그 다음에 삼경 하는데 시경, 주역, 서경, 이게 삼경이잖아요. 주자 자신이 시집전도 했어요. 근데 서집전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주자가 채침하는 사람이에요. 최가 아니고 차이입니다. 채침하는 분한테 이제 돌아가시면서 내가 서집전을 못하고 죽는다. 네가 서집전을 해라. 그래서 채침이라고 하는 분이 10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서집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채침의 서집전 서문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서집전 서문에 보면 선생 문공이 돌아가신 뒤에 10년에 겨우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자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다시 저 위에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주자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는 잠깐 중지하고 저 위에부터 올라가겠습니다. 공자, 맹자를 유가락하죠. 유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가자를 써가지고 유가라익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은 유교락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유가락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집가자. 이때 집가자는 집이락하는 말이 아니고 학파락하는 뜻입니다. 학파. 학파를 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백가. 그러면 100개의 학파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100 스쿨 이렇게 합니다. 학파를 스쿨. 우리 중학교 1학년 가면 스쿨, 학교로 배우는데 스쿨이 학파락하는 뜻도 있습니다. 100개의 학파, 100 스쿨. 서양 사람들은 제작하는 말은 안 쓰고 100개의 학파 해가지고 100 스쿨 이렇게 합니다. 제작할 때 제가 무엇이냐면 여럿이란 말이거든요. 일본 시대 때 여러분 안 가고 제군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침에 조회한다고 모아놓고 제군들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제액하는 건 여럿이란 말입니다. 여럿. 자가 여럿이다. 자학하는 거는 적어도 학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다가 자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공자학파는 유가락한다. 유가, 공자학파. 그 대표자가 누구냐? 공자, 맹자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순자까지 공맹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공자는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고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는데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맹자가 이야기한 성하고 순자가 이야기하는 성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맹자가 말한 성은 도덕성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빼놓으면 사람이 안 되는 게 본성이다. 그건 선하다. 거기에 대해서 순자의 성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욕구, 욕망입니다. 순자의 성악편에 읽어보면 좋은 것 먹고 싶어 하고 좋은 것 입고 싶어 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맹자는 좋은 거 먹고 싶어 않게 했겠습니까? 맹자도 좋은 거 먹고 싶어 하고 좋은 거 입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순자는 욕망, 욕구를 성이라고 했고 맹자는 도덕성을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악, 성선, 성악이 달라집니다. 그럼 잠깐 이제 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자는 BC 551년생, 서기전 551년, 맹자는 서기전 372년, 공자, 맹자.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진시황이 분서갱유했잖아요. 진시황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221년, BC 221년부터 206년까지 서기전 221년에서 206년까지가 진시황 시대입니다. 진시황이 책을 다 태워버려라. 분석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비는 다 파묻어버리라. 갱육하잖아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진시황이 안 태운 책도 있습니다. 농서 짓는 책 태울 필요 없잖아요. 의서, 그 다음에 점서, 점치는 책. 근데 점치는 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점치는 책이 아니고 옛날 점치는 책에는 요즘 말하는 천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상학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점 안에 관상감 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늘 또 보고 점치라 하면 하늘 쳐다보고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서경이라 하는 책에 제일 앞에 읽어보면 연임금이 백성들에게 때를 알려줘라. 때시자를 씁니다. 때를 알려줘라. 그 연임금이 때를 알려줘라 하는 때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 달력 만들기.
요즘도 아마 달력 만들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21세기인데, 근데 연임금 시대에 BC 2300년, BC 2333년이 단기 1년이잖아요. 그게 연임금 8년이랍니다. 그때 연임금이 요즘 말로 말하면 달력 만들어 줘라.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달력의 보름하고 하늘의 보름달하고가 맞아야지 좋은 달력이잖아요.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1년에 12달 넣어가지고 하다가 윤달을 넣으면 13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경이라고 하는 책의 앞에 보면 5년에 2번 넣으니까 너무 빠르고 3년에 한 번씩 넣으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17년에 19년에 17번인가 넣었다 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서경 앞에 나옵니다. 평균 한 27개월 지나고 윤달 한 달씩 넣으면 맞는다. 때를 알려주어라. 시간 문제, 때 문제. 요즘 말하면 이제 보름달이 언제 뜨고, 오늘이 절후로 뭐죠? 소서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24절후를 만들고, 자, 공자, 맹자의 책들이 진시황에 의해서 다 태워져 버렸다. 진시황이 BC 221년부터 206년까지 15년,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항우 폐공이가 싸움하잖아요. 항우 폐공하는 소리는 한고조 유방입니다. 그죠? 폐공이라고 하죠. 항우 폐고가 싸움해서 항우가 찌고 폐공이 이겨가지고 세운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조금 전에 제가 페이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페이퍼를 한번 보입시다. 조금 전에 드린 페이퍼의 표 1 보면 인문정신의 여명해가지고 요 페이퍼는 현재 중공 글자가 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초기에 이제 인문정신에 여명해가지고 위에 신앙 가는 데가 있죠. 신앙, 천재, 신령, 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 달이 있으면 음이고 해가 있으면 양이다. 음양오행, 이게 지금 중공에서 쓰는 글자입니다. 음양오행. 요 천 위에 상제가 있어. 상제, 천재가 아니고 상제 신앙이 있었습니다. 상제 신앙.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그 퇴계성학 10도에 9도에 가면 대월상제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제 신앙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인문정신에 여명해가지고 도, 음양, 법, 유, 묵, 명, 요거는 옆에다 가짜를 붙여도 됩니다. 도가, 음양가, 법가, 유가, 묵가, 명가, 요 6개가 사기를 쓴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 육가, 요지 해가지고 요 육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자학하는 것보다 가가 더 중요하다, 학파가 더 중요하다 했죠. 학파를 만든 사람들이 자거든요. 그럼 이제 그 표 1에 보면 노자가 나옵니다. 노자 BC 570년, 공자가 551년이니까 공자보다 한 20년 선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쭉 내려가면 노자가 있고 옆에
그거는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를 요래 써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공 글자입니다. 장자는 BC 399년부터 259년이다. 그 밑에 공자 해가지고 대학 중용해서 그 옆에 맹자가 있는데 맹자는 372년, 저는 372년으로 외우는데 371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맹자하고 장자하고가 거의 같은 시대잖아요. 노자 장자는 도가락하고 공자 맹자는 유가락하고 하나 더 보태면 순자까지 합쳐서 공명순익하고, 예? 그 순자 옆에 그 한비자 있죠. 한비자는 법가입니다. 법가. 법가인데 한비자의 선생은 스승은 순자입니다. 그다음에 명가는 등석자, 등소평가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 옆에 부방했는 자, 등석자. 그 다음에 해시, 공손용, 유문자. 해시하고 장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시락한 책은 따로 없고 장자락하는 책 안에 해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도가는 노자, 음양가는 없다가 저 뒤에 가서 추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법가는 이제 관자, 관중하는, 관이욕하는 사람을 법가로 집어넣어야 되냐, 법가로 안 집어넣어야 되냐 하는 논의가 많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법가로 집어넣으면 안 돼, 정치가로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가의 관중은 옆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신도상항신불해, 신도상항신불해를 전기법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법가를 집대성한 사람은 한비자, 후기법가죠. 그 다음에 유가는 공자, 맹자, 순자. 그 다음에 묵자는 이제 묵자. 그 다음에 명가는 해시, 공손용.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 보면 BC 720년 중국 고대 왕조를 하상주 하는데 주 왕조가 성립된 때가 BC 1111년입니다. 1111년부터 770년까지를 서주라고 합니다. 선역서자 서주. 중국에서 서자 붙은 거는 왕조를, 수도를 호경, 세금변에 높을 고해는 호경의 수도를 정한 왕조를 설악하고 낙양으로 옮긴 뒤에는 동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서한, 동한 할 때 서한은 수도가 호경이고 동한은 수도가 낙양이다. 여기도 BC 1111년부터 770년까지는 서주락하고 770년부터 제일 끝에 222년까지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동주시대는 다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나뉜다. 그 밑에 이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나뉜다 하고 줄을 쳐져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2. 진시황의 연대가 221년부터인데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제후국으로 진이 있었어요. 제후국으로 진이 쭉 있다가 221년에 드디어 통일 왕국으로서의 진 왕조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근데 206년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표 2의 두째 줄입니다. 206년에 진나라가 망하고
항우 패공이 다투다가 패공인 유방이 나라를 만든 것이 전한입니다. 전한하기도 하고 서한하기도 하고, 이게 한이라 한 글자를 준공해서 요랬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BC 9년까지 갔죠. 그 다음에 9년부터 25년 사이에 조금 뚫어진 데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세신자 신이라 하는 나라가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AD 25년에 후한이 생깁니다. 동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유수, 광무제 유수. 그 다음에 AD 220년까지 한 나라가 가다가 AD 220년에서 AD 265년까지 거기 빠끔하게 뚫어졌는 데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조조, 위. 그 다음에 260년부터 419년까지가 진이죠. 진, 사마의, 사마염, 제갈량하고 싸매던 사마시. 이게 진인데, 진도 서진, 동진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남북쪽 하는 거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5호 16국하고 나와서 남북쪽 안 가고 5호 16국, 5호 하는 거는 북방민족 5개, 16국은 남방민족이 16개, 5개하고 16개 하면 21개잖아요. 나라가 21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한 국가의 수명이 평균 40년, 물론 북위 같은 나라는 100몇 년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위나라가 나올 때, 위나라만 나온 게 아니고 촉한도 나오고 오도 나오거든요. 삼국 시대인데, 이게 이제 소설돼 가지고 삼국지 연이익하고, 아마 다 읽으셨을 겁니다. 유비가 나오고, 그죠? 유비의 참모 제갈량도 나오고, 또 초조도 나오고, 손권도 나오고, 소설이 돼가지고 요 위나라 시대 때가, 근데 대표는 위입니다. 위조조의 나라입니다.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이제 저 넘어가면 수양제가 누구한테 깨졌습니까? 윤 선생님, 수양제가 누구한테 깨졌습니까? 을지문덕한테 팍 깨져가지고 수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수나라는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팠습니다. 대운하, 수나라에서 저 황하하고 양자강을 연결시키는 운하를 팠습니다. 요새 시진핑도 남수 북쪽 해가지고 남쪽 양자강물을 북쪽 황하로 집어넣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침입해가지고 아주 일찍이 망해버리고 일어난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진시황이 분서 갱유를 했으니까 그 태워 없어진 책을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때 초기에는 이제 황노사상이라 해가지고 쉬자 하도 오랫동안 전국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 임금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쉬작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경전 복원 작업, 그리고 오경 박사를 두고 나서 경전 복원 작업을 해가지고 한나라 시대 때 학문을 경학이라고 합니다. 경학.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한무제 때의 유명한 학자가 이름이 육아해가지고 동중서라고 나오죠. 동중서. BC 197년에서 104년까지 동중서. 이제 동중석 하는 사람이 한무제 때 사람인데, 그 밑에 독존하는 말만 하고 말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독존 유술입니다. 유교할 때 유자하고 학술이라 하는 술자하고, 한무제가 이렇게 신하들 불러놓고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으니까 이걸 문책이라고 합니다. 동중석하는 사람이 대책을 합니다. 뭐라고? 독존유술. 앞에 파출백각 하면 백가, 제자 백가를 다 파해버리고 쫓아내고 파출입니다. 우리 넉사자 밑에 능할 능자 했는 게 파한다 하입니다. 파출 백가, 제자 백가를 다 쫓아내버리고 독존유술, 홀로 육아학술만 높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동중설학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가지고 육아학술이 부흥이 됩니다. 한무제 때, 이때 이제 사마천도 활동을 하지요. 그 학풍이 쭉 이어졌다가 저 밑에 가면 한유 이곡 하는 분들이 당나라 시대 때의 육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유 이곡.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조 시대 때에 왕성했던 학술은 도가입니다. 도가. 노자를 읽고 장자를 읽고 또 주역을 읽다. 노자, 장자, 주역을 삼현했습니다. 거물현자. 가물현자요. 삼현. 현이 거물, 저도 이제 금방 거물현했는데 가물현자입니다.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노자도 가물가물하고 장자도 가물가물하고 주역도 가물가물하고 삼현학이라고.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에 유행했던 학문은 현학이라고 합니다. 현학. 공자 맹자 시대 때 학문은 도학이라고 하고 한나라 때 학문은 경학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학문은 현학이라고 합니다. 현학.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지나고 난 다음에 수당시대가 오잖아요. 수당시대 때는 불학입니다. 불학. 그 밑에 불교하고 나와 있습니다. 불학. 그죠? 불학에는 종교락 하는 종자를 붙여야 돼요. 선종, 정토종, 천태종, 유식종, 식자입니다. 인식할 때 식자입니다. 알식자. 알식자에 중공 글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식. 그 밑에 화음종, 삼론종 등등. 이 중에서 선종, 천태종, 화음종이 중국 불교, 인도 불교가 들어와서 이해되고 소화되고 중국 불교로 변형되가 나타난 것이 이제 선종이고 천태종이고 화엄종입니다. 그럼 화엄종에 내려가면 작은 글자 말고 큰 글자로 법장하는 사람이 있죠. 법장 보셨죠? 법장하는 분이 화엄종의 교리라든가 화엄종의 불교 화엄종의 교리를 심화시킨 분인데 이 법장이라 하는 분이 당나라 때 역을 무후, 즉천무후, 많은 책에서 측천무라 하는데 측하는 글자는 없습니다. 3점이 있으면 측량하는 측자가 되고 3점 없는 것은 법칙 칙자입니다. 법칙이라 할 때는 칙이라고 읽어야 되고 곧 할 때는 즉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무즉천이죠. 무시는 곧 하늘이다. 무즉천. 아니면 즉천무후, 곧 하늘인 무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 누가 잘못됐는 게 안 고쳐져 가지고 측천무후라고 인쇄되고 지금까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측천무후고 지금도 측천무후고 역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쳐야 되는데 요즘 고등학교 책에 고등학교 윤리책이 7종류가 나와 있는데 5종류의 인민이라고 하는 말로 도배를 했다 합니다. 화엄종의 교리를 완성시킨 분이 당나라
즉천무후 시대 때 법장이라 하는 사람인데, 저도 불교를 잘 모르는데 불교사 중에서 당나라 때 불교사를 읽어보니까 법장이 뭐 화엄종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어떤 스님이 저 반월당 왜 그 절 하나 있죠, 그죠? 거기서 월요일 날 저녁에 화엄경 강의한다 해가지고 갔더니 스님들 한 3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중 이야기만 하고요, 철학 이야기는 안 해가지고 제가 듣다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현장은 다 아는 대로 유식계통인데, 이제 현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 갖고 와서 번역을 했는 분입니다. 현장. 지금 서안에 가면 대안탑, 소안탑한 탑이 있는데 그 탑 밑에 가면 현장법사가 번역했을 때 이제 신라 스님 원칙하는 분이 현장법사의 번역에 무진전 공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 아들이 얼마나 째째한지 벽화에 원칙하고 규기익하는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규기는 잘생기게 그려놓고 원칙은 억수로 못생기게 그려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이 훨씬 잘났지 싶은데, 산스크리트 실력도 원칙이 좋았고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자들이 벌써 째째해요. 표 2에 보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학문은 현학이라 하고, 수당 시대 때 학문은 불학이라 하고, 불학에서 선에 쭉 내려가면 큰 대자 밑에 책받침했는 자가 나오죠. 김 선생님, 이게 무슨 자락했습니까? 제가 전에 설명했는데 달했잖아요. 달. 큰 대자 밑에 책받침했는 자가 달입니다. 그래서 달마입니다. 달마. 잘 알잖아요. 달마. 선종의 달마가 인도에서는 28대인가 그런데 중국에 들어와서 1대가 됐습니다. 선종 1대 달마. 소림사에서 면벽분연했다 하잖아요. 그 다음 달마로부터 내려오던 선종이 이제 6조가 되면 그 밑에 해능하는 분이 6조입니다. 6조 해능은 남방불교가 되고 남쪽 선종이 되고, 신수하는 분은 북쪽 선종이 됩니다. 이 선종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남쪽이 어디냐 하면 지금 광주입니다. 중국의 광저우 하는데, 중국의 광저우 하는 데 가면 해능이 설법을 하던 그런 절이 있습니다. 중국 불교는 선종, 천태종, 지휘대사, 그 다음에 화엄, 법장, 이렇게 선, 천태, 화엄, 이게 중국 불교고, 그 다음에 유식종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불교 인식론입니다. 불교 인식론, 인식론을 기초로 한 불교. 이쪽 쪽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신라 스님, 원효 스님도 요 유식계통이고, 그 원효 스님의 작품 중에 대승기신론 소옥하는 게 있습니다. 불경에는 경이 있고 율이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뭐 하지 마, 하는 그런 율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을 해석해놓은 논하는 게 있습니다. 대승기신론, 경율론이 불경 안에 다 들어가는데, 대승기신론하는 논을 다시 또 논문 쓴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대승기신론 소옥했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표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삼이 왜 중요하냐? 표삼이 왜 중요하냐 하면 표삼 제일 밑에 주희익하는 분이 나오죠. 표삼에 제일 밑에 주희익하는 분이 나오죠. 이 어른 주희, 주작하고 부릅니다만 주희의 학문을 평생 동안 공부했는 분이 퇴계고, 우리가 지금 퇴계의 성학 10도를 배우는데 이게 주희 철학이 밑에 깔려 있고, 주희 철학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그 앞에 1017년에서 1073년에 돌아가신 주렴계 주돈이,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 마치고 조금 있다가 1도를 약간 맛을 보려고 하는데, 제1도가 태극도잖아요. 태극도에다가 설명을 붙여서 태극도설 하잖아요. 태극도하고 태극도설이 요 주렴계 거입니다. 주렴계 거를 퇴계가 갖고 왔어요. 그 이광호 교수가 번역했는데 보면 태극도설은 주렴계 거다라고 이제 표를 해놨습니다. 주렴계. 자, 그러면 요 주렴계 그 다음에 강절 소선생, 건강할 때 강자하고 계절할 때 계절, 강절 소선생. 소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이 강절 소선생입니다. 강절 소선생, 그 다음에 장횡거. 이분들, 근데 이 책 만든 사람 왜 소강절만 이름을 쓰고 다른 분들은 다 호를 쓰는지 몰라요. 다 호입니다. 호. 주렴계, 소강절, 장횡거, 정명도, 정의천. 주자학문은 요 분들 북송오자라고 합니다. 북송오자. 그 위에 쭉 연대표에 보면 960년부터 1279년까지가 송나라잖아요. 송나라는 북송, 남송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주렴계, 소강절, 장횡거, 정명도, 정의천은 북송 때 어른들이고 주희는 남송 때 어른입니다. 송나라가 북방에 몽고가 생겨가지고 기마병들이 유럽으로 가고 또 중국 대륙으로 막밀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몽고가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온 뒤에 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몽고왕하고 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이 나오는데 북쪽에는 크게 원나라가 자리를 잡고 남쪽에 송나라가 버티다가 결국 송나라가 멸망당하고 원나라 세계가 됩니다. 근데 원나라는 처음 시작은 몽고고 나중에 대륙으로 들어온 뒤에는 원으로 바꾸었어요. 원나라 수도가 어디냐 하면 대도입니다. 대도식 할 때, 한문 그대로 대도식 할 때 대도입니다. 대도가 어딨냐 하면 지금 북경이 대도입니다. 지금 북경에 가보면 북경 시내에 저 서북 쪽으로 가면 무너진 성자리가 있어요. 이제 차를 타고 또 가보면 옆에 흙무대기 높이가 한 2m, 3m 되는 쭉 긴 게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 시내 한복판에 저기 뭐고, 그 뭐 1, 2m도 아니고 몇 킬로 돼요. 그래 물어보면 저기 원나라 시대 대도의 성이었다. 그게 아직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북경에 굉장히 길게 남아 있어요. 원나라 수도가 대도. 지금 장소는 지금 북경.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은 북방민족이니까 몽고족이니까 침입을 난 다음에 중국 철학을 가져가죠. 주자 철학을, 남쪽의 주자 철학을
원나라로 가져간 분이 주자 철학을 원나라로 옮긴 분이 표 5에 오초력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초력 찾으셨습니까? 오초력 1249년부터 1333년까지 이분이 남쪽의 주자학을 원나라로 옮겨가신 분입니다. 이름은 삼수변에 오를 등 했는 자, 삼수변에 오를 등 했는 자인데 오초려는 호고 이름이 삼전변에 등산할 때 등자를 쓰는데 이게 발음이 징입니다. 징, 물 맑을 징, 오징, 허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오징이 이제 주자학을 원나라로 가지고 가가지고 원나라의 정부 철학, 국가 철학, 관학이라 하죠. 원나라의 관학이 되도록 했던 분이 오초려입니다. 오초려. 표 3을 한번 보십시다. 표 3을. 정명도, 정의천, 북송 5자 중에서 정명도, 정의천은 형제입니다. 정명도는 1032년생이고 정의천은 1033년생이 연년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분을 두이자를 써가지고 이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정. 이정은 고향이 낙양입니다. 낙양.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정의 학문을 낙학이라 했습니다. 낙학. 그 다음에 장횡거는 고향이 관중입니다. 세관 갈 때 관자입니다. 빗장 관자, 문문 안에 우리 비행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짐 검사하고 물건 검사하는 사람들을 세관에서 하잖아요. 그죠? 관자. 관중하는 데는 지금 서안이 옛날 당나라 때 장안이고 거기가 관중 땅이라 했습니다. 관중. 그래서 장횡거 학문은 관학이라 하고 주렴계의 학파를 염학이라 하고 그다음에 주자학을 민학이라 문문 안에 벌레충 해는 거 민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낙학, 민학, 관학, 염학 이렇게 나중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문문 안에 벌레충 해는 거를 민하는데 왜 민이라 하면 머리에 지도를 생각하십시오. 지도를. 대만 건너편이 어디겠습니까? 대만 건너편이 중국 대륙의 홍콩이겠습니까? 복건이겠습니까? 복건성이죠. 복건 쪽을 갖다가 민이라 했습니다. 민. 주자가 복건성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복건성에서. 그래서 민학이라. 대만 사람들이 쓰는 말, 현재 대만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민남어라 해요. 민남어라 해가지고 대만 사투리를 민남어라 합니다. 민남. 민한화 이카죠. 민남어. 민남어는 내가 니한테 말했다 하는 말했다 하는 것을 강의할 때 강자를 씁니다. 강자를 쓰는데
내가 네한테 말할게 하는 말을 이제 강강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만 말로 꽁 합니다. 그래 꽁꽁 강 하는 말을 대만 말로는 꽁이라고 합니다. 꽁. 그 표 3에 보면요. 정명도의 학이 육상산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육상산이 1139년생이죠. 그 밑에 주자는 1130년생이죠. 나이가 9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자가 육상산을 여러 번 주자의 서원에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락합니다. 주자의 서원이 몇 개 있는데 아호서원도 있고 아호하는데 나자 변에 세조자 했는데 나자 변에 세조자 했는 그게 거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위. 대만에 가니까 거위 요리를 해가지고 거위 수육을 먹으라 하는데 진짜 맛있대요. 거위가 크니까 거위를 아락합니다. 나변의 세조자 그래 아육 해가지고 제가 대만에 가서 얻어먹었습니다. 호수 호자예요. 아호에서 육상산하고 주자하고 큰 토론을 벌립니다. 이걸 아호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호 논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학십도 아까 노란 책 받으셨죠? 5도 한번 보십시오. 5도 제5도. 5도 없네. 1도밖에 없네. 오늘 공부할 거밖에 없네. 그러면 책 갖고 계신 분 5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한 번씩 주는 말입니다. 5도. 책 갖고 계신 분 제5도 이름이 뭡니까? 백록동 규도죠. 백록동. 이제 백록동 하는 게 머릿속에 지도를 생각하십시오. 대만을 우선 생각하십시오. 머릿속에 지도로 대만을 생각하십시오. 대만에서 바다 건너가 복건성입니다. 복건성의 서쪽으로 큰 산맥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면 강서성이 나옵니다. 강서성. 강서쪽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강서쪽이 아닌데 강서성이 나오는데 강서성의 중심지가 남창하는 데입니다. 남창. 강서성의 성도가 남창입니다. 남창.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혹은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영양을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왕발에 등왕각 석 하는 거 어릴 때 외웠다고 외우더라고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할아버지가 왕발하는 사람의 등왕각 석 하는 서문을 외웠거든요. 그 등왕각 석 하는 문장이 굉장히 좋은데 그 문장의 제일 앞에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는 신부락 하고 나와요. 남창은 고군이고 옛날에 우리 군 하는 영천군 무슨 군 하는 거 있잖아요. 남창이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에 군이고 홍도 하는 건 새로운 정부, 부다, 집이다.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는 신부다 하는 말이 등왕각서란 그 수필에 나오는데 그 강서성의 중심지가 남창 하는 데입니다. 남창. 그 남창 시내 한복판에 이제 조그마한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 등왕각 서문 비석을 크게 해서
세워놓고 왕발하는 사람을 기념하는데 그 남창시의 뒷산이 여산칸입니다. 여산 폭포 삼천척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산 그 남쪽 자락에 백록동 서원이 있습니다. 추자가 애끼던 서원, 추자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강의하던 서원, 이 백록동 서원에 육상산을 초청해가지고 강의하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산 남쪽 자락에 그 백록동 서원에서 남창시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차 타고도 한 2시간쯤 가야 돼요. 그 백록동 서원이 지금도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서원의 규칙이 퇴계가 갖고 와가 백록동 서원의 서원 원규, 서원 규칙, 요즘 말하면 서원표를 퇴계 스님이 갖고 와가지고 성학십도 5도에 그려놨어요. 5도에. 그래서 성학십도 이제 1도는 태극도, 2도는 서명도, 3도는 소학도, 4도는 대학도, 5도는 백록동규도. 다시 말씀드리면 1도, 2도는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하는 것은 서양말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꽃 이름입니다. 코스모스 하는 말은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COSMOS. COS. S자 빼버리고 LOGY를 붙이면 코스모로지가 되죠. 로직하는 건 론이란 말입니다. 론. 무슨 론 할 때 론. 근데 질서론 안 하고 우주론 해요. 우주론. 근데 이제 이광호 씨는 우주론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자꾸 존재하는 말을 썼던데 그건 나중에 이제 태극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표 3에 주렴계, 소강절,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 이분은 북송 오자고 이제 남송에 가면 주희가 있었고 또 육상산이 있었다. 그럼 이제 정이천 주희의 학문은 정주리학이라고 하고 그거 써있죠? 예, 정주리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추자보다 9살 작았던 육상산하고 명나라 때 1472년에 태어나서 1529년에 돌아가신 왕양명. 이 왕양명은 호고, 이름은 수인입니다. 지킬 숫자. 간머리 밑에 마디촌 했는 지킬 숫자, 어지린자, 왕수인이 왕양명인데 이 어른들은 심학을 주장했다. 그러면 육상산의 심학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아까 맹자서부터 갖고 왔다. 그치? 저 위에 이제 맹자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북송 오자하고 남송의 주희, 주자, 육상산, 명나라 때 왕양명 이 어른들의 학문을 리학이라고 합니다. 리학. 근데 정이천 주희 및 퇴계율곡은 성즉 리하라. 성이 리다. 그 즉자 빼버리고 성리학 익하죠. 그 다음에 육상산 왕양명은 심이 리다. 같은 리학인데 심리학, 심즉 리다 해가지고 즉자 빼버리고 심리학. 심리학은 요즘 중공 사람들은 심리학, 육상산 왕양명학을 서양말로 주관적 유심주의 합니다. 주관적 유심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외무물, 마음심 바깥 외 없을 무, 물건이라고 하는 물, 심외무물. 모든 물건이 네 마음에 있는가 아이가. 이카니까 이제 북경 쪽 그 마르크스 철학 배운 사람들은 유심론 이카죠. 그것도 유심론 중에서도 주관적 유심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북경식으로 이제 육상산 왕양명의 학을 주관적 유심론 이렇게 붙이고 전통적으로는
심리학. 우리 심리학하는 말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퇴계 율곡은 전부 다 성직리, 성리학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자들은 육상산 왕阳명 학도 성리학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구별해야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주자가 육상산을 여러 번 초청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육상산 강의도 시킵니다. 그 다음 표사를 한번 보시면 되풀이 됩니다. 그죠? 북송오자. 북송오자가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주렴계는 도가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도가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우리 거기 노란 책 한번 펴보십시다. 노란 책. 오늘 받은 노란 페이퍼 한번 펴보십시다. 노란 페이퍼에 노란 페이퍼의 제일 껍데기는 노란색이고 1페이지는 제1태극도고 2페이지에는 태극도설하고 나오죠. 2페이지에 제일 첫 구절이 무극이 태극입니다. 무극이 태극. 이는 말이을 이자입니다. 번역하기를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요 무극이라 하는 게 노자에서 나왔다. 도가에서 나왔다. 육아 철학인데 도가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도가에서 나왔긴 나왔는데 주렴계가 완전 소화해가지고 육아식으로 그린 그림이 태극도설 아니냐, 태극도 아니냐. 그렇거나 말거나 태극부터 출발 안 하고 무극부터 출발하니까 도가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표사에 가면요, 표사에 가면 주렴계 위에 도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표사 보십시오. 표사. 이거의 표사예요. 하얀 거 좀 전에 들었던 표사에 보면 주렴계는 도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소강절 장행거는 뛰어넘어가서 정명도에 가면 맹자 한유 이고 이고 한유 이고는 당말의 학자고요. 맹자는 선진시대 때 진나라의 전시대 때 학자고 그다음 불교 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명도의 학은 육상산으로 넘어가고 유광심학이 되고 정인천 거는 양시, 나종은, 이동을 거쳐서 주희한도로 넘어간다. 그 다음 표 5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5. 표 5는 맨 밑에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양식하는 사람 나오죠. 양식, 그죠? 이 떼시자입니다. 떼시자를 썼습니다. 양식하는데 다시 앞에 표사를 보면 정이천 다음에 양씨가 나오죠. 정이천 다음에 양씨가 나오죠. 양씨가 표 5에 제일 밑에 양씨가 나옵니다. 그죠? 양씨가 나와서 쭉 가다 보면 제일 끝에 독림파, 독림당이라 하기도 하고 독림학파 하기도 하고요. 그 독림학파에 고헌성, 이게 간머리 밑에 먼저 선했는 자가 헌법이라 하는 헌자입니다. 헌법이라 하는 헌자를 중공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먼저 선자를 씁니다. 왜 먼저 선자를 쓰냐 하면 발음이 선 발음 나와요. 헌은 시옷인데 이제 우리나라 발음에 시옷 되는 게 중국 발음으로 우리나라 발음에 히읗 되는 게 중국 발음에 시옷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히읗 발음을 시옷 발음하는 경우가 많죠.
형님만 가고 성님 가잖아요. 형님만 가고 성님 안 가고 시야 가잖아요. 그 히읗이 시옷으로 되는, 그러니까 우리 발음에 히읗 발음이 중국 발음에 시옷 발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효과하는 것도 샤오꾸어이하고 히읗이 시옷으로 바뀌고요. 독림당의 고헌성, 고반용, 우리 발음으로는 둘 다 고입니다만 하나는 높을 고자고 하나는 돌아볼 고자고, 그죠? 예. 고헌성, 고반용이 양시에서부터 왔으니까 이건 이제 정의천에서 왔어요. 리학 계통이고, 그 위에 이제 저 위에 왕양명은 심학 계통이고, 그래서 연대를 보면요, 1550년에 고헌성, 1562년에 고반용, 왕양명은 1472년에서 1529년인데 여기서 하나만 이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1501년에서 1570년이니까 왕양명하고 시대가 겹쳐지죠. 퇴계 선생님이 왕양명의 초기 작품을 접촉을 했어요. 저 안동 퇴계 쪽에 가보셨겠지만 안동서도 한참 가잖아요. 그 골짜기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동시대에 왕양명의 작품을 보고 퇴계 선생님이 왕양명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왕양명의 후기 작품, 왕양명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못 파가지고 초기 작품만 읽어가지고 왕양명을 완벽하게 비판했는 건 아닌데, 이제 퇴계 학도들은 왕양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영남대학의 최재목 교수하는 분은 일본에 가서 왕양명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요만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퇴계를 공부하기 전에 그 중국 철학 이야기를 서론격으로 할 수 있었다. 요 이야기가 아까 8페이지에 그 마이클 칼튼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서문에 이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중국 철학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 책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봤는 거는 한, 당, 송 뭐 이런 왕조 이름은 영어로 써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야,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지금 우리가 공부했는 사람 이름들을 이제 마이클 칼튼이 써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책 가지고 오신 분, 책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책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는 성학 10도를 올리는 차와 도. 차학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한테 상소할 때 차 이렇게 쓴답니다. 석 줄만 읽겠습니다. 13페이지, 책 13페이지입니다. 중추부 판사 신이황은 삼가 두 번 절하고 말씀을 올리나이다. 생각하옵건대 도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읽으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서문격인데 성학 10도를 그려가지고 선조 임금에게 바치면서 이제 철학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말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고 도는 볼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받으신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제일 위에 동그레이 있잖아요. 제일 위에 동그레이가 요겁니다. 저 위에 동그레이 요거는 차소이위 이거 보세요. 차소이위 무기 대급이라 요거는 차는 요거는 그죠? 소이익하는 거는 소위익하는 거는 말하는 바, 일컫는 바. 요거는 일컫는 바다 뭐를 무극이 태극이다. 요 동물배는 저 위에 제일 위에 동물배인데요. 요거는 무극이 태극이다. 그런데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뭐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극부터 설명해야 돼요. 극, 그죠? 극이 뭐냐? 극이 끝입니다. 끝. 자, 지구에서 북쪽 끝을 뭐라 합니까? 북극하죠, 북극, 그죠? 남쪽 끝은? 예. 그러니까 그건 끝이잖아요. 그럼 태극은 뭡니까? 태극은 우주의 끝은 거꾸로 돌려놓으면 시작이 되죠. 시작도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시작을 성경에서는 태초했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미국 사람이 이카대요. 성경에 태초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구약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똑같은 태초냐? 아니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진짜 태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 창조를 한 태초. 그전에는 천지도 없었는데 천지 창조한 태초. 아까 어떤 미국 목사님 조목하대요.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창조한 그때를 태초라고 합니다. 창세기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앞이고. 근데 이제 태초를 안 가고 태극이라 했습니다. 태극. 태극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태극은 리입니다. 리.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동네에 계시는 김쌤하고 같이 왔는데 김쌤이 심성 공부해도 모르겠더라. 제가 리기도 공부해도 모르잖아요. 회계 선생님이 리기 더하기 심성 했으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자, 태극하는 것은 리입니다. 리. 원리, 원칙, 법칙, 이치.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이치가 어딨노? 그런 이치가 어딨노? 이렇게 했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입니다. 상. 어떤 상? 오상할 때 상. 상하고 반대되는 말이 변입니다. 변. 그림 그릴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는 걸 뭐라 합니까? 콤파스라 하죠. 제가 언젠가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콤파스 이렇게 했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동그랗게 그리는 콤파스 다리가 두 개인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미국 사람 내 말을 들은 미국 사람의 콤파스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그 쥐는 나침판 생각하고 콤파스 나는 콤파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인데 미국 사람 머릿속에는 나침판이 들어있고 제 머릿속에는 이게 동그라미 그리는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그 다음 서로 말이 안 맞아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참 만에 이제 통했습니다. 자, 저는 어릴 때 지금은 키도 크고 좀 느글느글하게 됐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콤파스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리라 하면 쇠로 안 움직이게 하는 거는 신가지근 책상에 딱 박고 그 다음에 돌리면 동그라미 되잖아요. 근데 소심해가지고 책상에 꼼보될까 싶어서 큰 못 박아가지고 스무시 갖다 대고 돌리니까 이게 이 돌아가서 동그라미 옳게 못 그리는 그런 국민학교 1, 2학년 이 책상에 팍 박아 안 움직이는 거는 상입니다. 상. 상자, 상. 이 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변입니다. 불변. 그 다음에 연필을 끼워있는 데는 움직여야 되죠. 이쪽에는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연필을 인긴 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변입니다. 변. 우리 삶에서 상과 변, 불변, 상은 다른 말로 불변이죠. 불변과 변. 불변하는 건 원칙입니다. 원칙. 요즘 말로 한번 할까요? 불변하는 건 원칙이고 목표입니다. 평화롭게 살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끔 가다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라 하는 수단을 씁니다. 전쟁이라 하는 수단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은 쪽에 있고 시퍼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나쁜 전쟁도 평화보다 낫다겠는가? 이게 이제 목적하고 수단을 혼동해가지고 나쁜 평화가 뭐 전쟁보다 낫다겠는가? 하여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이제 목적하고 방법하고를 모르는 거죠. 목적은 평화입니다. 전쟁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상입니다. 상. 쉽게 이야기할게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는 법칙이고 상입니다. 불변하는 겁니다. 근데 아가 막 울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가르친 어머니가 아한테 야야 순경 온다. 옛날 시대 때 이제 순경 온다. 그 거짓말 있잖아. 안 오는데 그죠? 그럼 아가 뚝 그친단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변이잖아요. 변, 그죠? 거짓말 하지 마! 이건 이제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니입니다, 니. 태극은 니입니다, 니. 자, 태극 안에 한번 들다 보십시다. 태극 안에 딱 들다 보면 음양이 있죠, 음양. 태극 안에 음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극기에. 빨간 거는 양이고 파란 건 음이잖아요. 딱 반 안 갈라놨죠. 이렇게 고급끝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점점 커지고 이쪽이 점점 커지면 이쪽이 점점 작아지고 같은 범위 내에서 태극하는 거는 이치, 원리,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들어있더라. 네 안에 기가 들어있더라. 네 기하는 거는
현대말로 바꾸면 운동입니다. 운동. 변하는 거. 운동, 변하는 거. 요거는 일컫는 바 무극이 태극이야.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요거 말이어이 이면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그건 아까 설명했고요. 그러면 무극하는 건 뭐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 먹었고 열 설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리도 부들하고 힘도 없고 체중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붙어 있는 게 제일 좋다. 눈이 붙어 있잖아요. 눈이 붙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있으면 잘 보이고 한데 있는 것 같이 있으면 눈병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없는 것 같이 있어야 돼. 제일 좋기는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대통령. 연임금이 없는 것 같이 있던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임금 시대 때에 격양가 옛날에 공백하는 거 있었습니다. 공백 T자를 부르고 그걸 가지고 돈 가을 놓으면 흙더미가 올라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리나 이런 거 뿌리기 위해서 공백 가지고 흙덩이를 쳤는 거예요. 양하는 게 평양 갈 때 양자가 흙덩이 양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빈하게 되는 농부가 이걸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눕고 생 파서 물 마시고 농사지가 먹고 사는데 임금이 뭐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게 연임금 시대 때의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격양가하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있는 임금이 없는 것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정치입니다. 우리 몸에도 각 기관들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붙어 있는 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나이 많고 늙으면 자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허리가 있는가 하면 허리가 아프고 눈도 있는가 하면 눈도 좀 짐하고 그래가지고 주머니 눈물도 넣어가 다니는 거죠. 없는 것 같이 있다 하는 말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무극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이 있는 게 태극입니다. 태극은 원리입니다. 원리. 있다. 있다. 제가 조금 딴소리 할게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기저귀 찰 때부터 있다 하는 말하고 이다 하는 말을 구별합니다. 젖띠 가지고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들이 있다, 이다 하는 말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서양 말에는 있다, 이다 하는 말이 구별이 안 돼요. 또 있다가 무극이면서 태극인 상태로 있는데 무극이면서 태극인 상태로 있는데 요 태극이 안에 태극이라 할 때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니고 안에 들다 보니까 기가 음양은 기입니다. 음양은 기. 기는 뭘 하느냐? 기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음양이 지기 본체야. 본체라는 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다 혹은 있다. 요거를 서양말로 존재합니다. 존재.
영국말로는 being하고요. 서양말로 존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존재하는 거는 B자 크게 써가지고 B-E-I-N-G, being. 그 다음에 B자 작게 써가지고 B 할 때는 존재자, 음자자를 붙입니다. 음자자. 서양 철학식으로는 존재자라고, 동양 철학식으로는 개별물 혹은 예물. 그래서 주자 철학 속에 사사물물지리하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사물물. 음양을 가지고 위은 말을 하자면 여기다. 음양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기다. 음양을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다. 음양을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다. 태극하고 음양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태극기를 생각해요. 위에는 양, 밑에는 음양을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음은 고요한기고 양은 움직이는 거다. 양하는 건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거. 양의 대표가 남자잖아요. 남자는 막 돌아다닌다고. 좀 동물적으로 얘기하면 지시를 막 펼치려고 한다. 그럼 음은 잡으라. 잡으라 한단 말은 옮긴단 말이에요. 옮긴다. 그래서 겨울에 음이 세면 물이 얼잖아요. 얼어붙잖아요. 이게 잡는 거, 엉켜 붙는 거. 요 그냥 똥을 왜 하네 여기는 요거는 공이 양, 정이 이거냐. 움직이는 거는 양이고 고요하면 음이다. 의미가 있죠. 의미 안에서 안 보시나요? 큰 의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양의 특성이고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의 특성이다. 그래서 계절로 이야기하면 봄, 여름은 양의 계절이니까 만물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가을, 겨울은 음의 계절이기 때문에 고요하게 수축하고 안으로 저장하고 그렇게 된다. 중간에 요거는 본체다. 본체라는 말을 이광학 교수는 번역할 때 존재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 그걸 이제 더 쉽게 번역해서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이 존재. 또 본체라는 말을 서양 철학에서 헬라 말로는 온 됐습니다. 온. 아까 제가 우주하는 말은 생성, 질서인데 코스모스라고 했잖아요. 존재는 온임, 온토로지, 전체로 사용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요게 본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철학식으로 말하면 존재, 본체이면서 운동이다. 운동이면서 본체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는 동시에 일한다. 태극이라고 하는 건 있는 동시에 움직인다. 그럼 있다 하는 게 여기에 연필이 있다, 여기에 의자가 있다, 여기에 책상이 있다, 여기에 안경이 있다 하는 것은 서양말로 있자 작게 쓰고 있음에 있음,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있음은
크게 쓰는데 큰 비자로 쓰는데 거기에 본체다. 본체. 그거를 주자철학에서 그리고 퇴계철학에서는 비일겠습니다. 이치는 하나다. 근데 큰 이치는 비일이고 분수, 특수하게 나누어진다. 근데 개별문란 다 이치가 큰 이치가 있는 동시에 사사물질이도 있죠. 이걸 분수질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특수하다 하는 숫자, 분수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빨리 다음 시간에 끝까지 빨리 할게요. 유이면서 태극인데 태극이 움직여가지고 양이 되고 오염할 때는 음이 된다. 그게 다시 오행으로 넘어가서 수화, 금, 목, 토 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녀더라, 근곤이더라. 근곤은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천지하는 형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도는 남을 이루고 곤도는 열을 이룬다. 남녀가 만나면 생성 변화를 일으키고, 남녀가 만나면 자식을 낳는다. 남녀가 만나야 남성적인 요소하고 여성적인 요소가 만나야 만물이 생성된다. 만개만 되겠습니까? 만개 넘겠죠. 동양 사람들은 만개 합니다. 만개. 서양 사람들은 천개. 만개. 만물이 생성된다. 그럼 이제 태계 스님이 저 그림을 왜 그리느냐? 선조 인물 보고 당신은 만백성이 그거의 임금 아니요. 임금 하락하면 만백성뿐만 아니라 만물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공부를 하시오. 이렇게 주령기의 작품을 빌려가지고 무극인데 끝도 없는 건데 태극으로 안그다 보면 문양이 관계를 오행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오행을 남중에 여도 있고 여중에 남도 있죠. 남대로 돼가지고 만물이 생긴다. 만물 생성, 태극이 움직여서 만물 생성하는 이론을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주한 말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 여기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파괴하는 사람들이 교통위반하는 거하고 똑같죠. 거짓말하는 것도 질서 파괴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것도 질서 파괴고, 이걸 잘 보고 만물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공부를 해서 백성들은 최고 목표가, 공자 선생님의 최고 목표가 안백성입니다. 편안한 자 백성,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다.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이거는 노순도 못해가지고 찔찔 맺는 거다. 너무 말로 하면 노순도 병이라고 합니다. 그걸 못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공자나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 공자나 맹자나 묵자나 제자 백가의 자자들이 아까 표현하는 모든 철학자들의 관심이 천하에 있었습니다. 천하. 여러분과 내가 제일 잘 아는 게 천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천하죠? 맹자는 뭐라 했습니까? 왕천하 했습니다. 묵자는 뭐라 했습니까? 시천하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데는 평천하잖아요. 대학에 나오는 거. 그럼 공자는 뭐라 했을까요? 공자는 말 안 했어요. 공자는 거꾸로 천하위공 했습니다. 공. 803 할 때, 공.
공과 사를 구별 못해가지고 사사건건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구별 딱 해서 사가 안 들어가면 이게 정치 잘하는 겁니다. 경제도 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돈 회사 돈이다 이렇게 하면 그 회사 말아먹고 짓거리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라 이렇게 되는데 내 나라라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드는 거 아닙니까? 시간 너무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회의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